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아들 공개 수업 왔습니다. 예쁜 꽃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 인사하고 얘기하고 밥 먹으면 오늘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공개 수업 구경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공개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영상을 찍다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다시 가게로 와서 영상을 새로 찍게 되었네요. 거진 일주일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제가 기억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니 조금 깜빡 잊어먹는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또 해야 할 얘기들도 빠뜨리고 또 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번 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은 제가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아이랑 저녁에 이 사무실에 오게 됐죠. 오고 나서 제가
좀 아이에게 또 잘해주고자 아이가 좋아하는 마늘빵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늘빵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빵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바르고 요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한 번에 마늘빵을 다 완성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 정말 기쁘겠죠. 일사천리로 무언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창 이제 마늘빵을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굽기만 하면은 완성되는데 굽기 전에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와 했는데 뭐 혼자서 잘하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손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한 번으로 지나가면은 좋겠지만은 그날은 3번 정도 화장실을 배가 아파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많은 빵을 완성시키고자 진행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뭐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아무리 뭐 아이 케어가 중간중간에 시험처럼 있겠지만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절대 마늘빵을 타지 않게끔 조급하지 않게끔만 하면 깔끔한 마늘빵이 완성되리라고 믿고 정말 예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마늘빵 만드는 것에서 실수를 안 하려니 또 아이의 그런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그 제가 해야 할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화장실 3번 가니까 3번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율법적인 입장에서 서면은 이 모든 절차들이 하나하나 바늘로 이제 옷을 깨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에게 제가 정말 기대를 했던 게 혼자서 잘했거니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게 실망감이 커지면서 그게 이제 아이에게 화를 표출하게 되고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마늘빵을 주고자 했던 게 정말 뭐 그런 처리 과정에서 제가 화를 많이 내면은 이 마늘빵이 잘 만들어진들 아이가 만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면 아이의 잘잘못이 자꾸 눈에 보이고 제가 뒤처리해야 할 과정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내려놨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마늘빵이 완성됐고 이것을 밥을 먹기 전에 주면은 밥을 안 먹겠다 싶어서 제가 또 머리를 썼죠. 빵을 조금만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남은 빵을 다 먹어라. 그건 이제 저의 계획이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이가 조금 먹는 듯 그것을 놓고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빵을 다 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율법적인 시선에서 안 돼, 무조건 밥부터 먹고 남은 빵을 먹어 이렇게 실랑이를 했으면 또 아이가 그 순서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아이가 정말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눈에 보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빵 다 먹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다 먹고 밥을 차려줬는데 왠지 빵을 다 먹어서 밥을 먹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조금만 덜고 그 다음에 치킨 팝콘이랑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옥수수를 먹더니 그 먹는 게 좀 힘들었는지 약간 장난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아이를 다그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밥상의 수고로움으로 밥상을 차려줬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고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밥을 안 드셔도 되니 그냥 먹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할게요 라는 그런 영상을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장난을 치면서 좀 더 아이에게 그 행동을 못하게끔 제재하고 똑바로 먹게끔 밥을 끝까지 먹게끔 그렇게 시킬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못 먹겠으면 억지로 안 먹어도 된다. 네가 못 먹겠으면 자리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그 장난치던 행동을 그만두고 자리를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목요일이 되었고 제가 목요일날 꿈을 꿨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학교 같은 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저를 볼 때마다 멀리서 인사해주고 다가와주고 했던 친구인데 이 학년이 변하니까 어느 날 이제 새학기가 돼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저를 딱 봤을 때 얼굴이 얼어 있었고 제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기를 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불편한지.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사람의 마음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니 또 이런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제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아주 가깝게 친구처럼 제가 가는 길에 동행하려고 바짝 붙어있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마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지만 이런 기쁜 순간을 이렇게 제가 정말 제 마음을 다시금 열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얘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나에게 친절히 다가왔다가 다시 또 돌아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도 의심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 눈앞에 그 아이가 내 옆에 있고 저에게 떨어지려 하지 않은 그것을 보고 제가 좀 기뻤던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에 복음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제가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대범하고 씩씩하고 두려움이 좀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친구가 아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랑도 교제를 잘 하고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교제를 잘 하고 있었고, 교제를 잘 하고 있다가 상황적으로 좀 흔들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아이가 더 이상 저에게 발걸음이랑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껏 정말 복음으로써 그 아이와 관계가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발걸음이 없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조금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좀 다시 그 아이를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변하는 마음도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목요일이 돼서 그 꿈을 꾸고 이제 아침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말 저희 아이랑 저는 아침에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진 준비 시간을 다 생략하고 정말 잠으로 다 채워버리고, 마지막 한 10분 타임쯤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기를 좀 반복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왠지 조금 아이가 움직이는 그 동태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 한 5분이나 10분 좀 늦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조금 아이에게 닥달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면 당연히 뭐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항상 지각을 조금 하려고 하면은 그 날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아이들을 고루고루 만나면서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주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인사라도, 간단한 눈 마주침이라도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날도 지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각을 하면 또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지, 그러려고 이렇게 좀 저의 발걸음을 늦추시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닥달하지 않고 좀 기다렸는데, 한 나가야 할 시간에 한 5분, 10분쯤 됐을 때 아이가 갑자기 또 그 전날처럼 배가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구나 싶어서 선생님들께 아이가 배가 아파서 좀 늦는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화장실 갔을 때 저는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연락도 다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정말로 아이가 제가 좀 닥달해서 일찍 나갔었더라면 나가는 도중에 배가 아파서 집으로 돌아왔어야 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있으니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편안하게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하면서 숨도 못 쉬게끔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좀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왕 늦은 거. 그래서 네가 어제처럼 화장실 갔다가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기다려줄 테니까 네가 배가 괜찮으면 그때 가자 하면서 아이에게 좀 숨을 고르게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좀 흐뭇해하는 그런, 엄마 평소에 엄마 같으면 막 닥달해서 지각한다고 나가자고 재촉할 건데 그러지 않고 그 전날에 훈련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은 아이가 엄마가 이제 여유를 준 것에 만족을 굉장히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 지나도 아이가 이제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안 하길래 아이 손을 잡고 그렇게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날 꿈을 꿨었었는데 마침 제가 아이랑 같이 학교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꿈에 나왔던 친구는 아니고 저랑 교류를 굉장히 잘 하다가 교류가 끊겼던 그 아이가 딱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모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내가 그런 꿈을 꿨었었는데 역시 만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좀 거리감을 뒀다가 다시 보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를 한번 반에 데려다 주고 또 나오는 길에 그 아이가 자리에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제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니 그 친구도 이제 잘 가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아직까지 저에 대한 거부감이 없구나 이런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제 저녁에는 제가 영화를 봤죠. 나의 특별한 형제, 신하균, 이광수, 이솜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그 장애인에 관한, 장애인이고 또 고아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두 형제가 엄마는 다 각각 다르지만 그 고아원에서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가족이 되었는데요. 신부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부님과 그리고 다른 그런 장애인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아이들도 뭐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커가는데 그 지체 장애인이죠. 강세하 그 배역이 이제 신하균 씨가 배역이신데 처음 온 날에 그 이광수죠. 그 역할 이름이 동규인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괴롭힘을 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수 씨의 역할이 그 지적 장애인이죠. 정신 연령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강세아 지체장애 아동이 그 지적장애 아동을 변호해주는 거죠. 도와주면서 그 동규가 마음을 그 세아에게 쏟게 되고 세아도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동규가 세아를 도와줬던
목숨을 구해줬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서로가 정말로 의형제처럼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규 지적 장애인이 수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아가 수영장에 종종 데리고 가곤 했는데 너무 이제 수영을 잘하다 보니 이제 TV에까지 나오게 되어서 그 TV에 나온 동규를 그 친어머니가 TV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규를 찾아가서 아이를 다시 이제 데려오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동규는 그 수영장에서 어렸을 적에 어머니랑 같이 수영장을 종종 오곤 했었는데 어머니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여건에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이제 혼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아들을 다시 찾고자 찾아갔는데 이미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 동규와 세하는 자립을 하면서 가족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집도 이렇게 마련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제 친어머니가 나타나서 동규를 데려가려고 하니 정신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세아가 그냥 이렇게 동규를 가족에게 가게끔 내버려 두기가 좀 마음에 걸렸었던 것이죠. 이제껏 안 나타나시다가 이제 좀 이렇게 자립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니 그 세아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기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자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저에게는 좀 각인이 되었었는데요. 지체장애인이었던 세아가 동규의 도움을 받고 정말 목까지만 의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하반신 마비여서 휠체어를 누가 밀어줘야지 생활을 어디를 갈 수 있고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세아에게 이제껏 동규가 이용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세아 입장에서 내가 이용을 동규를 이용을 했다면 동규도 나를 이용한 것이고 내가 동규를 도와줬다면 동규도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서 두 장애인이 사는 것보다 일반적인 가정의 동규를 같이 살게 하는 것이 더 삶으로서 윤택한 것이다.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불이 나면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인 그런 세아의 입장에서는
불이 나면은 119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불이 나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그러니 항상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투입이 되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었었는데 아이가 그래도 좀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뭐 실수야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에서 이제 이 정도 하면 아이가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조심스럽게 제가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좀 혼자 등하교를 시키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의 그런 처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정말 제가 어떤 거리에서 숨어서 아이를 하교를 잘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훈련은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거리가 넓혀져서 내가 좀 먼 거리에서 아이를 기다려도 아이가 잘 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반복적인 그런 연습 중에서 이제 제가 판단을 내렸던 거고, 저의 이제 상담이 없었던 일반적인 통보였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이를 혼자 그렇게 다니게 한다면 사고 날 확률도 많을 거고, 그런 사례들도 많다고 저에게 사례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는 일반인 뭐 어려운 사람들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제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계속 사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답이 없구나 싶어서 나는 이런 거 자립하는 것까지 학교에다가 이렇게 어찌 보면 제가 원하지 않는, 어찌 보면은 좀 이게 합법적인 관심일 수도 있어요. 관심일 수도 있는데 저의 입장으로서는 간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몇 미터 이렇게 정해서 몇 미터까지 꼭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라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꼭 왜 선생님 눈에 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서 제가 조금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답이 없었을 때는 그냥 아이가 좀 이제껏 했던 그런 실수도 있었겠고, 뭐 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냥 선생님들 보기에는 고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좀 항상 그 꼬리를 달지 말고 좀 매일매일 정말 해가 뜨듯이 좀 다시금 또 아이의 그런 좋은 모습으로 좀 아이를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맺었고, 그리고 그때 정말 뭐 운동장에서 막 울음 이렇게 흘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하나님,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봐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신 거죠? 이렇게까지 제가 마음이 아팠었고, 결국 이제 종이 한 장으로 나쁜 쪽으로 간다면 진짜 정말
혼자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은 1인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제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놨죠. 뭐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가겠지만은 일단은 조금 기회를 좀 기다려보자 하니 제가 거기에 엄청 꽂혀 있었었는지 그때 선생님들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저로 인해서입니다. 저로 인해서 나가셨던 선생님도 있었고 그냥 그 시기에 나가셔야 되는 다른 학교를 이동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생님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6학년이 되어서 이제 뭐 혼자서 시켜도 되지만 그냥 이제 마지막 학년이니까 아이랑 등하교 하면서 다른 아이도 인사도 하고 좀 추억을 쌓자는 생각에 저도 이제 열심히 등하교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좀 공감 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금요일이 많네요. 금요일도 제가 이제 일 가는 날이어서 평소처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출근을 하게 됐죠. 하게 되고 매일 금요일에 보는 아이들 또 이렇게 단체 수업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날 간식이 김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맛있게 나눠 먹었죠. 나눠 먹고 그날은 또 음료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다 먹고 다 그 물 먹을 사람은 쉬는 시간에 물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제가 이제 좀 애정이 가고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는 그 아이와 같이 물을 마시러 갔었는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정수기를 잘 다루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을 잘 만들어서 티백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만지니까 저도 조금 불안은 했었었는데 계속 그렇게 아이를 지켜보게 됐고 그 아이도 뭐 자주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렇게 정수기를 요리조리 만지면서 물을 마시고는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껏 종이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물통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조리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이렇게 하다가 그만 손바닥에 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딴 곳을 본 건 아닌데 아이가 이제껏 뭐 잘해 왔었고 그런 좀 아이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좀 하는 대로 그렇게 좀 봐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믿었었고. 그런데 그날 딱 손을 뒤어버려서 제가 이제 빨리 그 옆에 바로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헹구고 저도 이제 뒤었다는 생각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가 밑에 약통에 약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빨리 이제 약을
다행히 화상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빨리 하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따갑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놀래서 말을 했었었는데 조금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이게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친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싶어서 아이에게 병원 갈까? 아니면 엄마한테 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니 이렇게 뭐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로 일단은 들어갔었는데 그 아이가 되었다는 것에 제 온머리를 걱정으로 다 지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인처럼 그렇게 뭐 그때도 음악 수업이었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친구의 손이 괜찮은가 거기에만 신경이 집중되었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음악 시간에 조금 집중을 못하고 좀 산만한 행동을 보이니 선생님께서 잠시 바깥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나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막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제가 혹시 아이 손을 이렇게 좀 강하게 잡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빨리 그 문을 막고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가서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얘가 방금 전에 그 정수기를 만지다가 제가 잘 못 봐서 제가 잘 못 돌봐서 얘가 손 뒤었어요.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두 손을 이렇게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표가 안 난다면서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도 씩씩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든지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 연락하는지 그것은 좀 잠시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수업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어머니한테 보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에게는 불안감이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노래도 하나도 집중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지인처럼 있으니 그 선생님께서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씩씩한 걸 보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데 그것이 진짜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그 마음이 그 선생님에게는 진심이었겠죠. 저도 제가 너무나 이렇게 얼굴이 굳어진 모습을 보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말이 제가 정말 잘못을 했어도 정말 그 조금의 위로를 받고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도 탈출을 하고 싶었겠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게 됐고 이렇게 뾰루퉁하게 있으니 그 아이도 저에게 일어서서 같이 율동하자고 노래하자고 자꾸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웃을 기운도 없고 지금 노래할 기운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나가자고. 그래서 아이의 그런 마음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니 제가 슬슬 이제 두려움을 이렇게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맞춰서 율동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업에 임할수록 조금 두려움을 잠시 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를 그냥 넘겨야 되나?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매일 그 시간대 되면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전에 제가 조금 아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좀 그런 말들이 좀 불편했는지 저에게는 말하기를 조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향이 부모님도 계시구나.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아이를
그 부모님께 다가가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저는 뭐 아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말을 할 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나 이런 어찌 보면은 내가 좀 다가가려고 하는 것에 쏘남을 제가 느꼈죠. 거부하시니 그 반대로 제가 어떻게든 말을 쥐어 짜려고 노력했던 것을 좀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좀 편안하게 아이를 돌보게 하시려고 그런 것인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보내드렸었는데 그냥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것에서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잠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면 말을 해도 그 절차에 따른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지만 말 쓰는 뭐 그 담당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버님한테 잘 다가가지도 않는데 제가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아이들 잘 보지 못했다고 제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각별히 주의해서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넘사벽이셨던 아버님인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제 문 입구에서 아이 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티는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아이가 많이 놀랬고 아이한테도 참지 말고 혹시나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제가 당부를 했었고 또 죄송합니다.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께서 그때야 이제 표정을 좀 푸시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계속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날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이 저를 엄청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가 죄가 강한 사람이고 정말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될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보는데 아무것도 전문성도 없는 내가 또 이런 사건을 터뜨렸고 정말로 저는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제가 이제 스터디 쉼터를 했었죠.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쇼츠 영상에 글을 남겼었죠. 뭐 요즘엔 자격이란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과 그 전에 뭐 저희 아이에게 대했던 저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난 숨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사람을 통하게 해주시니 자꾸 자격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자책을 많이 했었고 나를 보면 정말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그 가망 없는 나의 한 걸음을 자꾸 이렇게 발을 잡아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나는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또 깨닫게 되고, 어쨌든 그 스터디 쉼터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썰렁했었는데, 이 썰렁한 와중에 또 어떻게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 인간적으로는 외롭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니까 또 너무 저에게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스터디 쉼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 타이밍에 전화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때 집에 있었었는데, 엄마 집에 올 때 과자 하나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뭐 과자 사줘야 할 횟수는 다 지났지만은 그래도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 예전에 얼마 안 됐죠.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편의점에서 같이 가다가 그 핫쇼핑 사탕을 먹고 싶어서 한번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과자를 사러 간다면 왠지 그 점원이 있을 것 같고, 불편하면은 내가 안 사도 되지만 그 점원에게 좀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를 뭐 일단 복음도 생각이 들었지만 사과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을 먹고 갔죠. 마음을 먹고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원하는 과자를 찍고 갔는데 그 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일단은 해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하면 그냥 끝인데 그냥 뭐 조금의 그런 어색한 여지가 있더라도, 저번에 저희 아이가 그런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원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약간 이 멋쩍은 듯한 그런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는 이렇게 했는데 가려는 타이밍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용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진 그 거리에서 저는 예수님,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소동이 있었을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가만히 편안히 계시는데 움직이게 했으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리고 그 점원의 표정을 보면 이 복음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죄송합니다만 연거푸 그렇게 사과를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염두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사과도 하고 복음도 덩달아 전하게 되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점원이 웃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좀 안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51분인데 여기서 영상을 끊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